자, 문화재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배우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발표하기에 이런 과정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발표를 할 때 책을 읽었다, 발표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발표의 과정부터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을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같이 발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먼저 발표 내용을 떠올려 보면은 발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였어. 핵심 정보가 되게 잘 드러났고 사진, 그림, 도표 등의 다양한 자료 덕분에 이해가 더 쉬웠어. 마지막에는 우리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을 하면서 소개했어. 그래서 이 구간에는 반언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목소리 크기를 통해서 집중을 하고 공식적인 말하기로 높임말을 하게 돼. 목류도원도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문화재지만 외국에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청중이 어느 정도 발표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예측해보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을 하였어. 그래서 뭐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말해보겠다 이러면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면서 문화재 현황을 알려주었어. 이때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하면서 검지를 가리키거나 화면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검지를 들어 올리는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재청의 자료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뢰도를 얻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요청을 할 때 힘을 주어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반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공식적인 말하기 위해서 계속 높임말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제 3, 이거는 전체적인 이런 지도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그 이런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2008년에서부터 2016년까지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면서 문화재를 많이 환수했다는 것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당부하고, 감사하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어. 그래서 당부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거지.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정리하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문화재라고 하는 게 외부로 반출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았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나누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먼저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해보면은 첫 번째는 오잉 미안. 첫 번째는 문화재 환수야. 우리가 대응 방안에 1번 문화재 환수가 있었어. 정부 간 교섭을 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대여를 하거나 직접 돈을 주고 사오는 구입의 방법이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 현지 활용의 방법이 있었어. 여러 가지 예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응 방안도 각각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는 발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표를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마침 여기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어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해. 여기에다가 먼저 발표 주제를 정해야 돼. 여기서는 해외 문화재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싶어 라고 했었지.
발표 내용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게 돼. 여기서 조직은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하는 세 개의 구성과 현황, 유형, 그리고 대응 방안. 그래서 현황, 대응, 그리고 유형 자리가 없어서 아래쪽에 이어서 쓸게. 대응 방안. 이 순으로 전개에 같이 잘 담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발표문과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하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언어적 요소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반언어라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준언어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아래쪽에다 정리해 볼게. 저번 시간에 했지만 준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말소리 아니면 뭐 크기, 뭐 속도 이런 것들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는 몸짓, 눈짓 또는 뭐 손짓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 두면 될 거예요.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 풀이까지 이어가기 바라요.